양육태도가 말이 나와서 제가 그 양육태도에 대한 사연도 들어와가지고 연달아서 한번 읽어보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감정 조절이 안 되는 부모인 것 같습니다. 아이를 많이 사랑합니다. 사랑 표현도 많이 해주고요. 근데 아이의 실수, 바쁜 일상 등으로 머리로는 아이가 이해가 되지만 순간순간 올라오는 감정을 아이에게 표출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너무나도 부모랑 잘 지내고 있는 아이이지만 그 순간은 내 눈치를 살피고 얼버무리는 아이를 보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너무 후회가 되고 아이의 심리적인 안정에 문제를 끼치는 건 아닌지 걱정이 많이 됩니다. 남 눈치를 많이 살피는 아이가 되는 것 같아 죄책감마저 듭니다. 한 번은 아이가 엄마의 실수를 가지고 짜증내길래 뭐라고 했더니 엄마도 그랬잖아 라고 하더군요. 아이는 부모의 거울이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분노 조절 문제가 있는 걸까요? 라고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근데 아이를 키우다 보면 나도 모르게 아이에게 감정 투사를 좀 많이 할 때도 있고 조절이 안 되는데 이럴 때는 과연 센터장님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이 부모도 지나치게 걱정이 많으신 분 같습니다. 걱정이 많다 보니까 자기 행동을 보고 또 걱정을 또 사서 하는 거죠. 그러나 그런 부분에서 그런 걱정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는 것보다는 좀 낫긴 하죠. 그러나 지나치면 항상 문제가 되겠죠. 지나치면. 그래서 내 감정이 잘 화가 나거나 화를 이제까지 잘 냈거나 그러면은 지금부터 같이 함께해서 내가 화를 조절하기 위해서 화를 내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 부분은 좀 배워야 될 때도 있어요. 가끔. 혼자서 하기가 힘들 때는 이런 자리라든가 아니면 개인적으로라든가 또 누군가 동료에게라든가 그래서 자기가 분노 조절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분노 조절을 하는 중에서도 분노가 되는 것은 이건 내 탓이야 이게 중요하죠. 내 탓이야. 제가 이렇게 학습이 돼서 가끔은 제가 제 아내하고 싸울 때도 많이 있죠. 말다툼으로. 그럼 아이가 있어요. 아이가 있으면은 이거는 엄마하고 아빠하고 문제이지 너의 것은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제가 싸움을 하려고 하면 내 아내가 싸움하기 싫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순간에 이제 지금 하는데 대부분 아까 같이 아이들이 있을 때는 아이들이 아까 특히 나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그 나이 때 이렇게 쳐다보면서 모든 싸움이 자기하고 싸움을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지 부모끼리 싸움이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얘기를 해줘야 돼요. 이건 너가 아니라 엄마 아빠의 문제. 아빠가 특히 오늘 늦게 와서 술 먹고 늦게 왔더니 이게 이렇게 사단이 났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게 그 애가 그렇구나 하는 것을 알고 부모들끼리 싸움하는 장면들이나 이런 것도 피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나와 있는 얘기 중에 하나고 중요한 것은 이렇게 우리가 자라면서 이렇게 아까 같이 사춘기에 성적인 부분들이 나오고 있을 때 아이들이 어느 때 부모님들의 이렇게 그런 장면들을 보는지 이게 상당히 중요하고 그런 걸 원초적 프리멀 씬이라고 하고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제 자기 각자 나는 어느 때 그 부분을 알게 됐고 어느 때 받는가를 항상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래서 그 부분이 그때 들었을 때 가장 큰 것은 다음날 지금 봤을 때 그 다음날 뭔가 시끌시끌했고 뭔가 복잡복잡했는데 다음날 딱 보니까 부모가 사이가 좋다. 그러면 그때 뭐 게임했는가 보구나, 뭐 좋아하는 거 했는가 보다. 근데 사이가 오자마자 아침에 봤는데 그건 싸움하고 있었네 밤새.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어떤 부분에 있어서의 결국은 그날 보이는 모습이 중요해요. 그 부분은 평생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들도 기억이 잘 안 나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영화를 보는 가장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부분을 이렇게 밤에 보기 위해서 발달된 이 부분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게 영화관에 깜깜할 때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훔쳐보기 위해서. 그게 영화가 태어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이유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그거는 이제 상당히 이렇게 우리 많이 잠재되어 있는 긴 하지만은 그런 점에서 너무 이렇게 여기가 옆으로 약간 샜는데 아까 자기 자신이 분노가 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고 있는 부분은 내가 조절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조절하고 있다는 것을 그 순간부터 표현하고 배우고 잘 안 되면 잘 안 된다고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배우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 지금 사회에서 자기가 힘든데 성질 내놓고 꼭 탓을 많이 하잖아요. 성질 나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질을 내는데 1, 2, 3 참을인이라서 성질을 낼 때 좀 덜이 내는 게 중요하죠. 하나, 둘, 셋. 그래서 정말 내야 될지 안 내야 될지. 그러나 정신과에서 어떤 행동을 할 때 어느 분이 이제 막 저한테 요구를 막 하고 진료실에서 욕을 많이 하면서 막 이 커피를 한 잔 들고 왔는데 이걸 막 뿌릴까 말까 고민하고 있더라고 저한테. 그래서 그때 그 자세가 중요하죠.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당신 지금 어떤 점에서 커피를 던지려고 하나요? 하면서 이제 견고한 자세하고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그 자세가 되면 이걸 던지지 않는데 그래도 두렵죠. 막 이거 하고 있으면 피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진료실에서 상당히 두려운 사건인데 그때 이제 그런 태도를 이 표정에서 나와야 돼요. 표정에서 하니까 마이크를 건드네요. 그런 점들이 중요해요. 그럼 센터장님께서는 실제로 이렇게 좀 화가 났을 때 어떻게 조금 참는 방법이라든지 다스리는 방법 어떤 걸 좀 사용을 하고 계세요? 화 조절이 굉장히 어렵죠. 화 조절이 굉장히 어렵고 그다음에 불교에서 가끔 말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지로부터 해방과 화 조절입니다. 그만큼 화 조절이 어렵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화가 났을 때 부분들에서는 가장 많이 나면 화가 나면은 화가 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상대방의 행동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화가 너무 나서 들을 수가 없고 얘기를 나눌 수가 없다. 더 이상 진행을 못하겠다. 내가 잠깐 쉬었다 와야 되겠다. 이런 부분이 하나가 있고 그 사이에서 되게 많이 일어나는 것 중에 하나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은 화가 많이 나는 거예요. 내가 옳은 일을 하면 세상 꼴 보기가 너무 힘들어요.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잘못한다고 생각하면 약간 우울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선상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가끔 제가 얘기하는 내용인데 선상에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 상대를 보면은 화가 많이 나요. 그러나 내가 평소에 했던 나를 보면 화가 안 나요. 내가 그게 변할 수가 없잖아요. 변하기도 않고 막상 예를 많이 들었던 부분들이 있는데 진료실에서도 예를 많이 들었는데 제가 차를 타고 가는데 운전을 하고 가요. 근데 옆에서 이 택시가 막 끼어들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딱 봤더니 막 나이가 많이 드신 분이에요. 욕을 하고 있죠. 아, 왜 그러는 거야. 그러고 막 끼어들려고 해서 한참 하고 억지로 끼워줬죠. 그리고 제가 운전을 계속 하고 나는데 계속 화가 나는 거예요. 운전하고 있는 동작을 계속 보고 가는데 내가 제일 차선도 잘 안 익히고 막 왔다 갔다 하고 있고 내 자신이 운전을 제일 난폭하게 하고 있고 잘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스스로 내가 더 이상한 놈인데 운전을 내가 더 난폭하게 하는데 이 순간에 그 운전사는 싹 사라졌어요. 그래서 상대보다는 나를 살짝 보고 내가 잘 못하는 것을 보면은 어느 날 그 부분이 살짝 줄어들어요. 그 다음에 그 운전 또 하나 생각나는 것은 저도 엄청 바쁜데 누군가 막 급하게 해서 막 신호등을 넣더라고요. 그래서 살짝 빼주고 이렇게 그분을 이렇게 앞에 가게 했는데 엄청 마음이 흐뭇해요. 근데 나도 안 바쁘면은 상관이 없어요. 나도 정말로 바쁜데 그 순간에 양보를 해주고 있으면 누구 안 보고 가는데 자기가 스스로 가면은 그때 상당히 이렇게 행복 호르몬이 싹 오릅니다. 그런 느낌들을 잘 보고 가는데 평소에 화라는 것은 그러라고 갔기 때문에 말로 표현하거나 내지는 이 화가 많이 나 있으면 참으려고 하면 풍선이 빵빵한 상황에 참아야겠다면 참을 수가 없어요. 요즘 유행하는 레질리언스 이렇게 하듯이 어느 정도는 풍선이 이렇게 있으면은 화가 많이 났으면 화를 좀 빼놔야 돼요. 운동을 하거나 자기 스스로 누구에게 친한 사람하고 얘기를 하거나 걷거나 음악을 듣거나 산책을 하거나 뭐 샤워를 하거나 뭐 이런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즐겁게 해주는 자기가 좀 쉰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는 것은 바람을 빼는 것이 중요하고 그러면 좀 화가 나더라도 이런 부분들이 있고 아까 그 표현할 수 있지 이 상태에서 참으려고 누가 참아야 된다고 참을인자 세려면 더 성질납니다. 그래서 그릇을 좀 비워두는 것이에요.
제가 좀 길게 얘기하는데 괜찮은 거예요. 저는 여기에서 한 가지 얻었던 건, 자리 피하기를 먼저 해봐야겠다. 아이들과 먼저 내가 좀 피해 있어 봐야겠다. 그게 지금 제가 제일 와닿았던 표현 중에 하나여서 저는 좋았던 것 같은데, 그래도 사연들은 들어왔으니까 이게 두 번째 사연은 진짜 제가 한번 학부모님들과 꼭 나누고 싶었던 이야기라서 꼭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네. 5살 아이 엄마입니다. 아이가 아침에 일어나면 영어 TV를 보여주고 유치원을 보냅니다. 제가 전업주부라 보니 집에 돌아오면 스케줄대로 한글, 사고력수와 영어 숙제 등을 합니다. 놀이 시간이 많이 부족하기는 하지만 아이가 숭둥숭둥 하다 보니 일단 다 따라오기는 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고학년이 되어서 너무 푸시하고 독촉하는 부모 때문에 공부를 아예 놔버렸다는 경험담도 많이 들어서 불만을 아직은 아이가 말하지 않지만 기질이 나중에 좀 더 커서 문제가 되진 않을까요? 이렇게 조금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 시대가 많이 변하면서 아이들을 그냥 가만히 놀게만 둘 수는 없어서 뭔가를 시켜야 될 것 같기도 하는데 실제로 놀이터에 저희 동네 애들 많이 안 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만 이렇게 안 놀고 있는 거 시키질 않고 있나? 이런 걱정도 되는데 조기 교육이 아이들에게 효과가 좋을까요? 아니면 오히려 역효과가 일어날까요, 센터장님? 조기 교육을 하는 데서 교육은 상당히 중요하죠.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독립적으로 살게 교육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 더 교육에서 중요한 것은 즐겁게 사는 걸 가르쳐 주는 것이고, 즐겁게 살도록 어느 정도 계속 배려를 해야 됩니다. 공부를 즐거우면 공부를 계속해서 해야 하는 것이고, 그렇죠? 그러나 아까 같이 아이를 따라가야 되는데 대부분은 부모를 따라가게 만드니까 상당히 어렵죠. 아이가 공부하고 싶은데 공부를 시켜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돈이 없어서 이렇게 학원 못 보내줘. 그러면 애석한 마음으로 가만히 있어야지. 넌 뭐 또 학원을 다니려고 왜 이렇게 한다든가 이런 복잡하잖아요. 그 아이는 공부하고 싶은 아이는 학원을 다니고 싶을 때는 막 애가 타는데 학원 안 가는 애한테는 가야 된다고 막 압력을 넣고 있거나. 이 불균형하고, 그 다음에 첫째는 교육에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은 내가 불안정한 거예요. 내가 확신감이 없는 거예요. 내가. 우리 자존감이다. 이거는 나의 확신감과 나의 가치를 알아먹은 거예요. 늘 제가 토크쇼에서도 많이 했죠. 똑같이 아이들 하는 데 있어서 늘 같이 얘기하고, 내가 불안하면은 이거 해야 될까 저거 해야 될까 어디 학원에 가야 되는데 안 가나 어떻게 해야 되나 또 이게 하다 보면 힘들지. 이게 내가 확신감이 없어서 내가 흔들리는데 아이한테 흔들린다고 하는 거예요. 자, 아이가 늘 됐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아이가 독립적으로 아이가 즐겁게 사는 것이 내가 부부간에 또는 주위에서 뭐가 있는지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함께하고 그 부분을 교육하고 해줘야 돼요. 지금도 저도 뭐 영어를 그래도 아직도 한 하루에 30분 이상은 듣거나 봅니다. 듣거나 보게 되죠. 그러나 그렇게 영어를 했는데도 늘 이렇게 편안히 제일 이상적으로는 미인대에 가서 영어로 한번 사회 한번 봐봤으면, 그게 저희 어렸을 때 꿈이었는데 또 내 아내가 들으면 헛소리 했다고 하겠지만 그런 꿈을 안고 어떻게 하면 쪼크를 해가면서 영어를 해볼까, 그런 식으로 관심을 굉장히 많이 하고 했는데 어떤 부분들을 좀 더 번역한다든가 뭐 새롭게 내가 하는 데 있어 정보를 넣는 데는 어느 정도 영어가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영어를 아직도 꾸준히 하게 되고 하고 싶은 거죠. 그런 점들에 대해서 영어를 왜 이렇게 막 억지로 할까,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아무튼 경제적으로 대거만한 외국인을 만나거나 해외를 나가보거나 또 신공부를 좀 더 빠르게 해야 된다든가 이런 부분이 됐을 때 영어가 주는 이점이 너무 많아요. 그랬을 때 그 공부를 어느 정도 해야 되는지, 또 어느 정도는 우리 교수들도 마찬가지고 어느 정도 레벨에 되면은 영어로 가서 프레젠테이션을 해야 되고
영어로 페이퍼, 논문을 써야 되는데 거기서 막 딸리는 거예요. 많이 공부를 해도. 그 다음에 어느 정도는 이렇게 이런 자리에서 지금 이걸 제가 영어로 편하게 얘기할 수 있을 때까지는 얼마나 영어를 해야 되겠어요. 그러듯이 그런 부분들이 되는 데 있어서 공부를 아까 같이 공부를 해나가는데 방향만 정해지면 돼요. 독립적으로 사는데 하는 공부인지 즐겁게 하는 공부인지 나의 한을 푸는 공부가 아니라 아기가 원해서 하는지 그건 뭐 빨리 해도 상관없고 그 부분을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경험하게 해서 자기가 선택해서 아 우리 부모가 이래서 했구나 이 느낌이 제일 중요해야 되는데 뭐든 마찬가지죠. 그리고 내가 그 당시에서 내가 힘들었으면 항상 내가 힘들었던 고백을 해야 돼요. 근데 웃기나 그런 질문 하지 마. 엄마 공부 잘했어. 그런 거 하지 마.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네. 그러니까 아이에게 나의 방향이 아닌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같은 방향을 그려나가고 그것들을 함께 이야기를 많이 해야 된다라고. 항상 아이의 눈높이에 맞아. 아이의 입장에서. 이게 뭐 모든 것의 기본이죠. 아이의 입장에서. 제 얘기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눈을 보면서 너무 말 많이 하지 말고.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아이랑 함께 계획을 세워야 될 나이가 된 것 같아서 아이랑 많이 이야기를 하면서 세워볼 텐데요. 이제 마지막 어느덧 세 번째 사연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서는 입학을 앞두고 있는 학부모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인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희 딸은 내년에 학교에 입학을 해야 해요. 그런데 아이가 너무 내성적입니다. 어린이집에서는 활동을 잘 한다고 하는데 새로운 친구 혹은 자주 못 봤던 사람을 만나게 되면 엄마 아빠 껌딱지가 돼요. 예를 들어 아이가 정말 좋아하는 삼촌이 있는데 그 삼촌과 만나는 약속을 잡게 되면 삼촌 언제 만나? 몇 밤쯤 자면 되는 거야? 삼촌 만나면 너무너무 기대가 돼. 이런 말을 하는데 삼촌을 막상 만나게 되면 엄마 아빠 뒤에만 숨고 껌딱지가 돼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해요. 아이가 너무 내성적이라서 주말이면 밖에 나가서 활동도 많이 하고 외부 자극을 많이 준다고 계속 놀아주고 있는데 과연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린이집에서는 딱히 문제되는 행동은 없어요. 쑥스러움이 많은 친구예요. 라고만 표현을 해주시더라고요. 이렇게 내성적인 우리 아이 괜찮을까요? 라고 이렇게 좀 사연을 주셨어요. 실은 저도 많이 내성적이어가지고 초등학교 때랑 이렇게 입학을 했었을 때 엄마를 되게 많이 못 들어줬다고 제가 듣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입학을 앞두고 있는 학부모님들이라면 너무 걱정이 될 텐데 이렇게 내성적인 아이 어떻게 조금 학부모님들이 이끌어주면 좋을까요, 센터장님? 걱정이 되는 것이죠. 걱정이. 네. 뭐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형성되는 데는 이렇게 사람을 만나기를 좋아하는지 내성적이다 이런 단어는 요즘은 내향적인가 외향적인가 주로 나한테 관심이 많은가 나 외에 다른 사람에 관심이 많은가 이게 이제 초점이 많이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되게 아까 같이 지금 생각보다 중요한 일들이 많더라고요. 내가 내향적인지 외향적인지 이 부분은 어느 정도는 결정이 상당히 많이 돼 있어. 그러나 대개는 내향적인가 외향적이고 다 갖춰져 있고 그게 극단적인 사람들이 항상 문제인 것이지 대부분은 그런 부분에서 혼자 있을 때가 편할 때가 있고 아닐 때가 있고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되기 때문에 그러나 좀 더 이렇게 요즘 유행하는 MBTI를 좀 본다든가 MMPI를 해보면 좀 더 나았는데 자기가 외향적인지 내향적인지에 따라서 상당히 어느 날 많이 갈등이 되는데 어느 정도 자기가 보면은 내가 내향적이라면은 제가 좀 사람 만나는 것도 혼자 함께 하는 걸 좋아해서 그래요. 이렇게 얘기하고 얘기를 풀어가면 되는데 막 그 부부간에도 그렇고 아무튼 또 가다 보면 시댁이라든가 내지는 사람들이 만나면은 내가 내향적인 사람은 그게 마치 잘못된 것처럼 얘기가 많이 돼 있고 왜 사람들이 왔는데 안 나오느냐 왜 어울리는 걸 싫어하느냐 이 부분들이 자꾸 가는데 실은 서로 다른 것이 잘못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내향적인 사람이 상당히 이렇게 말은 못하고 막 힘들죠. 혼자 있고 싶어 하는데 가야 되고 뭐 친구들 가야 된다고 남편은 우리 뭐 오늘 내 부인하고 같이 가야 되는데 나는 가기 싫은데 말도 못하고 마치 내가 부족한 것처럼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그러나 그런 부분보다는 내가 혼자 있다는 것을 하고 어느 정도는 자기가 노력할 만큼은 해주고 그러나 이 부분은 제가 여기까지고 그것이 여러분들하고 아니라 내 성향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알아가고 표현하고
자기를 살짝 해주면 문제 해결이 안 되고 또 부부간에도 마찬가지 애기 키울 때도 또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좀 더 표현을 해가면서 혼자 있게 해준다든가 같이 어울리게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해나가면 좋은데 이제 아까 같이 여기는 이제 내향적인지 아닌지 이런 부분들은 좀 봐야 되고 특히 이제 아이가 아직도 사람 만나는 걸 힘들어 하잖아요. 삼촌이 오면 좋다고 하는데 삼촌이 오면 거꾸로 좋다고 하지만 두려운 거잖아요, 지금. 네. 근데 그 두려움을 갖다가 좋은 걸로 표현을 하고 그냥 껌딱지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오다 삼촌 오면 달려가면 삼촌을 좋아하는 건데. 이제 그 생각하고 말하는 것보다는 그만큼 어려운 것이 행동을 봐야 되는데 그만큼 그 표현이 됐을 때 늘 교육하고도 마찬가지, 유아하고도 마찬가지, 제일 집중을 계속 많이 하고 관심을 많이 해야 되는 것은 그 아이가 삼촌을 만나서 표현할 때 다 이렇게 좋아해야 돼요. 그게 이제 여기 요즘 센터에서는 앞으로 제일 중요한 것이 긍정적 강화를 해야 되는 거죠. 우리 윤보미 쌤이 이렇게 갑자기 만들어 이렇게 사회를 잘 보군요. 이렇게 잘하는 면을 계속 긍정적으로 해줘야 되는데 아까 왜 빠졌어? 그때 왜 눈치를 안 봤어? 이렇게 하다 보면 계속 긴장하겠죠. 이렇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고 그 행동이 아까같이 사람을 만나기 싫어할 때는 그냥 가만둬야 돼요. 그러고 혹시 내가 답답하면 네가 그래서 엄마가 좀 답답하구나. 엄마가 좀 감정 조절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지 그 애를 탓하면 안 되죠. 그리고 그 애가 누군가하고 삼촌이 왔을 때 정말 뭐 이렇게 했을 때 오 좋아 좋아. 그리고 또 눈치를 들고 가만히 있고 그게 긍정적인 원하는 행동이 나왔을 때 온 가족이 30초의 반응을 일어날지 1분의 반응인지 5분의 반응인지 하루 종일 해야 될지 이건 아이에 따라 달라요. 계획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지. 뭐 관심 있을 때는 해주고 오 좋다야. 뭐 관심 없을 때는 행동이 있으나 마나. 이거는 이렇게 굉장히 도움이 안 되는 행동이에요. 어느 정도는 지속적으로 봐야 돼. 지속적으로. 그러면서 그 행동이 됐을 때 내가 원하는 행동이 됐을 때 표정으로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표정을 막 좋아해야 되는데 잘했다 잘했어 잘해 이건 안 하면 못하죠. 이런 느낌들을 잘 해나가는 것이고 그랬을 때 결국은 이제 내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내 걱정이 또 애한테 많이 보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은 겁니다. 일단. 괜찮은 거고 이제 어느 정도는 됐을 때 그걸 알고 지금처럼 가면은 문제가 되질 않아요. 내가 어느 정도는 이제 그 다음에 알고 나서 하면은 조금 변할 수 있잖아요. 에너지를 어디다 쓸 것인지 좀씩 더. 그리고 가면서 대개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부분이 발달을 했냐는 문제지. 그래서 내가 모르는 부분하고 나를 아는 내가 의식하고 있는 부분하고 내가 의식하지 못한 부분은 거의 하나 저를 보면은 거의 똑같아요. 사람은 거의 생각보다 능력이 엄청 많습니다. 자기 능력의 5%만 발휘하면 다 모든 천재가 된다 하듯이 그 부분이 같은데 표현을 어느 정도 많이 되느냐의 차이기 때문에 너무 놀라지 않아도 되고요. 항상 그랬을 때는 좀 더 나를 보고 또 지금처럼 상의를 해나갑니다. 이제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센터장님께서는 전문가시니까 그런 것들 좀 더 빨리 캐치를 해서 뭔가를 다가갈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반인인 저도 이런 걸 좀 캐치하기가 힘들어서 한 번쯤은 아이를 키우면서 드는 생각이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심리발달 검사 같은 거나 요즘 TV에 너무 많이 나오니까 부모 행동 검사라든지 이런 걸 해봐야 되나? 그런데 그런 건 과연 몇 살 때 혹은 어떨 때 그렇게 검사를 받으러 가야 될까? 이런 것도 고민이 되더라고요. 과연 그런 것들은 어떠한 행동들이나 이상점이 발견이 됐을 때 병원이라든지 심리발달센터 이런 데 가서 검사를 받는 게 도움이 될까요, 센터장님? 이게 코로나하고 비슷해요. 코로나하고 지금 안 보이는 문제가 있을 때 내가 언제 가서 실제 검사를 해봐야 될지 검사를 했어도 이게 어느 정도 검사가 됐다면은 병원에 가야 될지 아니면 약을 먹어갖고 외래를 증가할지 아니면 병원에 입원을 해야 될 때 집중치료를 가야 될지 이런 것들이 다 개인하고 너무 차이가 많잖아요. 그랬을 때 같이 내 자신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뭔가 결과가 나왔을 때 내가 받아들이고 뭔가 활용할 수 있겠다. 근데 대부분 다 두렵잖아요. 대부분 다 두렵죠. 정신과 온다는 거 엄청 두려워요. 상담센터는 좀 더 마음이 편하고 정신과는 엄청 마음이 두렵습니다. 어느 순간에 정신과 의사라는 것은 태초에 좀 태어났을 때
안 되는 부분, 부정적인 부분을 갖고 하잖아요. 병을 갖고 하니까. 그 자체가 두렵죠. 그리고 이제까지 내가 하는 행동이 다 내 병 때문에 다 일어났다고 생각을 해보죠. 얼마나 감당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그건 두려운 건데, 이제, 내가 좀 더 어떤 부분을 했을 때 관심이 되고, 아, 내가 잘 안 된다 그러면은 주의하고 지금부터 좀 더 가볍게 도움을 받아보고,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때 나부터 가서 검사를 해봐야 돼요. 부모부터 관심을 가져야 되고, 제가 만난 심리 검사를 하고 와서 저하고 상담을 하는 중에 제가 제일 기억나는 선생님은 어디 원장님이었는데 심리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심리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직원들한테 주면서 아, 내 사용 설명서야. 이렇게 훌륭한 분도 봤어요. 근데 상당히 좀 어려웠는데 그걸 과감히 또 주시더라고. 그런 부분하고 또 어느 날 이렇게 일을 하고 계시는데 나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찾아오셔가지고 제가 잘 아는 의사분이었는데 여의사였는데도 따고 와가지고 검사하시는 거 뭐 깜짝 놀랐어요. 내가 이거 나 자신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어서 왔어요. 근데 아까 같이 시점이 내 자신이 좀 더 알아보고 싶다든 아까 지금 가볍게 해보면 서로 얘기를 나누고 동료 간에 또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고요. 애기 키우는 부분에 있어서 그 다음에 뭔가 의심적일 때 좀 전문가도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좀 더 확실히 알아보고 싶을 때 나부터 알아보고 그 다음에 애기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대부분 아이를 먼저 막 데리고 오죠. 네. 아이를 그랬을 때 이제 그런 부분들하고 항상 아이를 할 때 내가 어느 정도 어려움이 있을 때 그 부분이 애기한테 거꾸로 발달의 장애를 안 받도록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애기한테 강요하지 않도록 한다든가 그런 부분이 잘 안 보이게 아이가 스스로 가지고 있는 것을 볼 때까지 내 안경에 있는 것을 자꾸 빼야 돼요. 내 안경에 있는 아이를 제대로 못 보는 것을 항상 빼고 아이 것을 제대로 보게 하는 것이고 화가 많이 난다든가 특히 가정에서 돈이 없다든가 또 남편하고 부부간에 안 좋다든가 그럼 아이가 안 보여요. 아이가 안 보여요.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는 알고 가면서 그 부분을 보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설명이 됐나요? 네, 저는 설명이 너무 잘 됐다고 생각이 되는데 당연히 나도 한번 돌아보고 그 다음에 내가 돌아보면서도 아이에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게 돼야 된다라고 저는 이렇게 정리가 됐었는데 여러분들도 이렇게 정리가 되셨나요? 그래서 아마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아이에 대해서 많은 관심도 있고 궁금한 분도 많이 오셔서 이 자리에 오셨을 것 같은데 저희가 이런 자리가 좀 많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혹시 나는 이걸 꼭 물어보고 싶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많다라시는 분들 손 지금 들어주시면 즉석에서 질문도 받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하는데 혹시 계신가요? 네, 우리 여기 혹시 어머니 성함과 아이 나이 정도 이렇게 말씀 같이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성함은 뭐 얘기 안 하고 싶어 안 하셔도 돼요. 네, 성함 안 하셔도 된대요. 아이 나이 정도만? 네. 저희 아이는 4살짜리 여자아이고요. 이제 4살 되면서 훨씬 더 많이 감정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이렇게 일어나는 걸 많이 보는데 자기가 화가 난다던가 아니면 우리 집에 이제 친구들 놀러 와서 자기 물건을 만질 때 못 견뎌 하고 그걸 표현하는 게 엄마 싫어. 이렇게 찡찡 이렇게 되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우리 어른들 말로 욱한다고 하는 모습이 아이한테 이렇게 보이는 게 많을 때 저도 어떻게 이제 이렇게 달래도 이렇게 기다려도 이렇게 본인이 막 다다다다다 뛰어다니면서 소리를 지르고 이제 그 감정이 조절이 안 될 때 막 울고 생목소리로 울거나 그게 너무 심할 때는 뭐 30분 이렇게 막 1시간 이렇게 울다가 다행이라고 할 수는 있는 건지 신나게 다 울고 자기 감정을 다 표현하고 나면 나 이제 기분 괜찮아졌어 라고 요즘에 표현은 해요. 근데 제가 그 시간 동안 실은 제가 못 견디는 것도 있지만 저 아이가 저렇게 자기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서 막 자기를 쥐어뜯고 막 물건을 한 번씩 던지거나 이럴 때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 그리고 어떻게 기다려줘야 될지 어떻게 훈육을 해야 될지가 좀 많이 숙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점점 더 그런 부분이 자기 감정이 표현하는 게 좀 더 강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고민이긴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기다려주는 것은 상당히 잘한 것 같고요. 그러나 이제 어느 정도 기다려서 얘기가 될 때 엄마가 봤을 때 이런 점들은 너무나 힘들고 나중에 엄마 외에 네가 또 다른 누구를 만났을 때
또 거꾸로 네가 누구 친구 집에 간대 만지고 싶고 네가 가지고 싶은 것이 있었을 때 네 그 친구가 못 만지게 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 예? 그리고 어느 정도는 서로 생활을 할 때 내가 아까 같이 똑같이 내가 갖고 내가 지금 내 것을 손대고 싶지 않은 것은 존중을 해줘야죠. 그러나 그 상황들에 어디 가서 네가 만지고 싶을 때 상대가 되었을 때 너는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점에서 어느 정도는 상호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좀씩 양보를 해야 되는 사회생활을 하는 것들이 이제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본인의 감정에 대해서 항상 물어봐야 돼요. 안 보여주고 싶은 건 안 보여주는 걸 미리 체크를 한다든가. 그러나 이제 그런 점들이 되고 아까 제가 얘기했을 때 말로 표현을 했을 때 더 좋아해야죠. 그리고 엄마가 들어줘야죠. 요구를. 말로 했을 때 들어야 되는데 말로 하면 잘 안 들어줘요. 때를 쓰고 울면 그때서 좀씩 들어준다든가. 이게 내가 반응을 할 때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은 말로 했을 때, 응? 그랬을 때 더 들어주는 것, 표현이 되고, 그리고 그 표현하는 자체에 대해서는 아까 얘기하듯이 표현하는 것을 뭐라고 할 필요는 없어요. 표현하는 건데, 그 다음에 그 표현을 엄마가 생각할 때 더 들어주는 방식으로 항정을 하고, 남한테서 통하는 방식으로 화를 내야지 화를 못 내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화가 났을 때 같이 나는 어떻게 해주는지 애기한테도 얘기해줘보고. 그러나 그런 것들은 시간을 길게 갖고 해야죠. 그리고 그 표현하는 것이 안 되면 또 힘들거든요. 그랬을 때 표현을 하는 방법들을 아까 우리 어른들하고 똑같죠, 이제 어떻게 표현하는지 다 다르잖아요. 그랬을 때 아이는 어떤 걸 선호하는지, 그 전에 물건을 갖고 싶지 않을 때 어떻게 하는지, 놀이들을 할 때도 이제 어떻게 하든지, 이제 그 시간들이 조금 되면서 고집을 부르지만 이제 상호작용을 할 때잖아요. 그러면서 학교를 가면 이제 그런 부분이 상호작용을 하면서 그게 학습이 안 되면 막 힘들고, 이제 그때부터는 우월감하고 열등감이 막 생기는 시간이죠, 학교 가면은. 그전에는 이제 자율적으로 하고 막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죠. 이제 뭐 발달 과정에 그래도 에릭슨이 얘기한 이런 부분이 중요한 것이 이제 신뢰가 안 되느냐 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느냐 아니냐, 아까 주도적이냐 아니냐, 그다음 단계가 가면은 이제 좀 더 해서 이제 그 열등감을 가질 것이냐 안 가질 것이냐 이런 시간들이 되고, 그다음에 일어나는 것들이 이제 아까 같이 내가 누구인지라든가 이런 사춘기하고 청소년기에 가는 이런 부분들이 조용조용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부분을 자연스럽게 보고 지금처럼 이런 부분들을 내가 보는 것이 중요하죠. 그리고 애들이 하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데 내가 자연스럽게 않게 하고, 화가 나면 내가 두려워서 막 못하고, 화를 표현하는 것이 나쁜 게 아닌데 화를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잖아요. 화를 낼 때 못 내면 엄청 또 힘들어요. 또 병됩니다. 그게 이제 가장 큰 어려움이고, 저의 세대하고 지금 세대하고는 지금 중간인데, 감정을 표현하게 하느냐, 감정을 억제하게 하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하죠. 저희들은 감정을 표현했다가 하면 살아남질 못했어요. 손목 한번 잡으려도 막 사내를 막 도면이 다양하고, 그것도 손잡을 수 없으니까 막 건너뛸 때 오 이렇게 해야죠. 그 다음에 놀이공원 가서 살짝 잡아본다든가 이렇게 하지. 그전에는 그렇게 했다가는 혼나죠. 그런 점들이 이제 하는데, 지금은 뭐 저는 아름다운데 사람들이 좀 그렇잖아요. 막 청소년 되더라도 막 횡단보도에서 다 하고 있으면 너무 아름다운데, 하나 걱정은 좀 오래 가야 될 텐데 이런 걱정이 있어요. 정말로 아름다워요. 그러듯이 표현하는 게 너무 다르죠.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것이 있고, 사춘기 때 또 아까 같이 부각되는 여러 가지 그런 점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서 항상 있을 수 있다는 거 중요해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 아이가 어떻게 하느냐는 아니에요. 항상. 어느 정도 시간까지는. 특히 그래서 청소년기까지는. 그래서 독립하려고 막 용트림을 치는데 그걸 나쁘다고 하면 얼마나 복잡합니까? 얼마나 복잡해요. 큰 개념이 독립이에요. 모든 교육, 모든 제가 하는 것, 아이의 양육에서는 애기가 혼자 살 수 있게 하는 거예요. 혼자 살 수 있게. 좋은 부모 마찬가지. 나 떨어져서, 독립해서, 남자는 좋은 남자친구, 여자는 좋은 남자친구, 서로 간에 만나서 또 가정 꾸리고 잘 살아가게 하는 것이지, 그게 다른 방법은 없어요. 그게 제일 좋은 부분이 다른 게 없어요. 근데 어느 거나 막 자기를 못 떠나게 하잖아요. 어머니는 아들을 못 떠나게 하고, 아버지는 딸한테만 가고 있고, 그런 점들이 많은데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부모가 함께 하지 않으면 생각보다 청소년까지는 어렵습니다. 막 부모를 탓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함께 특히나. 부모의 무게감도 함께 느껴지면서 하는 이야기였고요.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또 궁금하시거나 질문하실 분 계실까요? 편안하게 해주셔도 돼요. 네. 저도 지금 첫째가 10살이고 둘째가 4살인데 첫째가 아들이거든요. 근데 5살 될 때까지 말을 못해서 이제 병원을 다니다가 지금은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진단을 받았어요. 그래서 계속 이제 언어 치료를 다니고 치료를 받는 중인데 둘째 여자아이는 제가 얘를 처음 키우는 것처럼 모든 게 혼자 스스로 좀 빠른 편이고 감정적인 부분도 좀 예민한 편이고 그래서 거의 이제 각자 키우다시피 하는데 고민은 둘째가 이제 어린이집에서 여자친구가 딱 한 명 있고 나머지가 다 남자친구인데 남자친구들이 놀자고 하면 전혀 이렇게 거리를 두고 오지 못하게 하고 그 여자친구 한 명한테만 되게 집착을 해요. 유치원을 서로 다른 유치원을 가는데 뭐 그 여자친구가 가는 유치원은 되게 좋은 유치원이라 생각을 하고 여자아이가 하는 모든 행동을 따라하려고 하고 집착을 좀 많이 하는 편이라서 유치원을 또 이제 새로 갔을 때 또 이 아이가 저희 아이가 단짝 친구 한 명만 이렇게 사귀려고 할까봐 그것도 좀 고민이 되거든요. 그게 조금 오빠는 어때요? 네. 오빠에 대한 존재는 그냥 일반 아이들처럼 아직까지는 오빠가 오면 아니야 만지지 마 싫어 뭐 만지지 마 하고 그냥 그 정도만이지 아직 오빠에 대해서 특별한 그건 없는 것 같아요. 상호작용이 거의 전혀 되지 않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처럼 이렇게 표현을 하기가 쉽진 않고 표현을 하듯이 아이도 마찬가지예요. 표현을 안 하고 있으면 더 어려운 겁니다. 그걸 얘기하게끔 하고 오빠의 존재가 있는데 그걸 안 하고 있으니까 복잡해지는 거예요. 응? 그랬을 때 이제 그 사이에서 이제 뭐 이렇게 가정할 필요는 좀 들어봐야 되고 그런 얘기를 하게 하고 했을 때 힘든 것도 얘기를 해요. 항상 이 정신과의 가장 치료적인 거다 그러면은 이 암흑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얘기가 되면은 어느 정도는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얘기를 안 하면 해결이 안 되는 것이 가장 기본적으로 이렇게 정신치료를 하거나 말로 하는 것은 말로 표현이 되면 여러 가지 장점, 여러 가지 뭐 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를 떠나서 표현이 되면 해결이 된다. 표현이 안 되고 억제되고 있고 아까 눈치를 보고 있으면서 마치 그러고 있기 때문에 그와 비슷한 부분들이 일어날 수도 있고 뭐 그런 그 자체도 표현이잖아요. 지금 아이가 표현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못 알아먹는 거예요. 응? 아이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지금. 그랬을 때 그 아이가 지금 하는 행동은 자기의 표현이에요. 아까같이. 그냥 떠오르는 것은. 그 표현을 들어주고 들어보고 어쩐지 계속 알아줘야 되고 그러면서 더 본인이 풀어가는 것을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힘들잖아요, 지금. 그랬을 때 중요한 것은 그 아이는 지금 나에게 어머니에게 특히 우리들에게 표현하고 있다. 그럼 그 표현을 어떻게 따라갈 것인지 들어줘보고 걔가 원하는 대로 계속 해줘야죠. 해줄 수 있으면 해줘야 되는 거예요. 돈이 있는데 돈을 그건 너의 성장을 위해서 안 해주는 거다. 안 사준다? 돈 없다? 이런 건 도움이 안 돼요. 돈이 있으면 돈이 있는데 나는 너를 위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더 좋은 때 돈을 써보자 이렇게 하는데 대개는 돈이 사줄 돈도 있으면 없다? 이거 완전 속이는 거잖아요. 성질나잖아요. 응? 성질나잖아요. 그럼 둘 다 손해보잖아요. 엄마는 언제든지 해주고 싶은데 그 시침이 때문에 안 되잖아요. 해줄 건 해주고 그 다음에 왜 안 해주는지를 분명히 해줘야지. 우리는 막 그런 방법인데 그래서 지금 아이는 제일 중요한 거 아이는 나에게 말하고 있다. 그리고 그 부분은 늘 성인이 될 때까지는 특히나 병인의 안 병인은 병인의 안 이걸 너무 따질 필요 없어요. 그리고 청소년 기간에는 항상 변화가 할 수 있다. 그래서 청소년이라니까요. 그리고 살아서 변할 기회는 늘 항상 하지만은 자식밖에 없어요. 더더욱 그렇게 생각해요. 그 애는 죽을 병 걸리면 되게 변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변하면 죽는다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떤 신의 은총이나 뭐 이런 것에서 변하고, 그 외에는 변할 기회가 없어요. 살아서 내가 하는 것은 그래도 자식을 통해서 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관심, 늘 내가 반복해서 하지만 그 부분이고, 힘든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거예요. 너하고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막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지금 다 힘들어서. 해보면 그래요. 해보면. 지금 어머니도 그런 점이죠. 그러면 그 지금 둘째 4살 아이한테 오빠의 상황을 오빠가 다른 오빠랑 좀 틀리게 특별하다는 거를 지금부터 말을 해줘야 될지 아니면 스스로 그냥 느끼게 놔둬야 될지. 있는 것들을 살짝 설명해줘야지, 아, 그렇구나, 이걸 알아가는 근데 거예요. 저도 모르게 계속 이해하라고 벌써부터 오빠가 이해를 하려고 하면 이해할 수 없는 거고. 네. 오빠가 이래. 네. 너도 힘들지. 모든 것에 가능한 것은 공감 반응이 되잖아요. 네. 다른 건 다 지금 제가 하는 거 다 도움 하나도 안 돼요. 힘들죠? 응? 이게 안 되니까 막 말로 하는 거고. 그 아이도 힘들다는 것을 알아줘야지. 네. 응? 그리고 이제 조금씩 이게 이제 알아먹을 때까지 기다려지면서 그래도 좀 설명해주고 표정이 어쩌는지 계속 보는 거죠. 그래서 네가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네 반응이 극히 정상적이고 잘하는 거잖아요. 지금. 두려운 세상에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걸 막 이상하다, 넌 왜 그러냐, 넌 그래갖고는 안 돼. 이거 너무 복잡하잖아요. 오빠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이제 그러면서 그때 틈을 계속 보는 거니까 이제 그에 오빠는 또 선생님이 안내를 해주겠죠. 네. 그러는 거. 그에 힘이 없으면 항상 부부간에 서로 얘기하고 힘을 얻어야 돼요. 내가 힘을 얻는 게 중요해요. 아이한테 막 가는 게 아니라 내가 힘이 없을 땐 절대 돌봐줄 수 없어요. 늘 예를 들잖아요. 비행기 타서 산소가 부족할 때 아이를 돌보기 위해서 산소가 있으면 못 쓰는 아이는 누가 먼저 산소 마스크를 쓰나요? 본인. 엄마가 써야 돼요. 엄마가 써야 되는데 막 애기 먼저 씌워주려고 하는 사람 많아요. 애기 먼저 씌워주면 안 되고 내가 쓰되 애기를 씌워주기 위해서 쓰는 거지. 나만 쓰고 이렇게 가면 세월호 선장이지. 그 순간에 조금은 감각적으로 본능적으로 쫙 쓰고 싹 해줘요. 본능적으로 이런 사람이 많아요. 우리 어머니들 생각보다. 그게 사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학습을 해야 돼요. 학습. 그리고 배워야 되고 머릿속에 쫙 넣어야 됩니다. 위기 상황에서. 그리고 왜 엄마가 이렇게 쉬고 와? 그러면은 내가 이래서 너를 돌보기 위해서 쉬어야 되고 가서 쉬었다 오면은 아이가 진짜 와서 나를 잘 돌보고 엄마 좀 쉬고 와 그러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맨날 싸우느니 둘이 가서 놀다 오면 자기한테 잘해주면 좋아하죠. 근데 어디 가서 공부를 하고 왔는데 한 일주일 못 가니까 얘가 또 헷갈리지. 약발이 일주일 안 가요. 이렇게 가고 나면. 하루도 안 간다고 그러죠. 어디 교회 갔다 오면 바로 그냥 거기서 막 퍼분다고. 약발이 오래 가야 돼. 그리고 안 간다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렇게 계속 못 오잖아요. 그럼 이제 엄마가 다시 공부할 시간인가 봐. 이렇게 해야죠. 쉬어야 될 시간인가 봐. 이렇게 해야 돼요. 왜 그래? 너는 그렇지만. 부모도 역시 쉬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 명확한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시간이 실은 아까쯤에 벌써 1시간은 저희가 약속했는데 훨씬 빨리 지났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저희 센터장님께서는 항상 프로그램과 교육을 시간 안에 끝내는 사람들이 제일 좋은 사람이다 했는데 제가 오늘 첫 진행이다 보니 많이 긴장이 돼서 조금은 또 길게 진행이 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90분인 줄 알았어요. 그렇죠. 센터장님께서 오늘 여기 학부모님들과 함께 했는데 어떠셨나요? 뭐 이렇게 눈이 살아있으니까 좋잖아요. 궁금한 게 있어야죠. 궁금한 게. 이렇게 내가 항상 욕구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때보다 훨씬 느낌이 좋고 이렇게 눈빛이 다 살아있잖아요. 집중이 돼 있잖아요. 네. 이게 다른 때보다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다른 그룹이었으면 제가 이렇게 차마 진행을 못했을 것 같은데 우리 학부모님들과 같은 입장이다 보니 저도 이렇게 좀 편안하게 진행을 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저희가 이렇게 한마음 토크는 4회기로서 올해 거는 다 마무리가 되었어요. 그래서 한마음 토크는
해마다 다양한 주제로 여러분들과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이렇게 사연에 성전되시는 분들에게는 소정의 상품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내년에 혹시 저희가 또다시 이런 자리가 마련이 되게 된다면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